동기가 유발되면 이거는 사실 게임이 끝이잖아요. 아이들 눈빛을 보면 초롱초롱초롱. 이 발도르프에서 특별히 교구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네.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교구라든지 뭐 엄마표 교구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발도르프 교구를 보면은 되게 특징이 이제 천연이고 나무고 좀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원리고 근본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12감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촉감각에 있어서 가급적 어린 시절에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부드러움을 주고 또 가지고 노는 교구들도 좀 더 포근하고 좀 더 유해하지 않고 네, 그런 거면 또 좋잖아요. 그거가 원리라는 것을 알고 접근한다면 뭐 충분히 이제 집에서도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채집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저는 실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또 보자기 있죠. 보자기. 네, 황금색 보자기, 분홍색 보자기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두르면은 이제 망토가 되고 허리에도 두르면은 치마가 되고 이렇게 펼치면 또 시장놀이도 할 수 있고 꼬리도 되고 네, 좋은 교구는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교구가 아니라 그 교구가 계속 변형되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교구가 좋은 교구거든요. 보자기나 천은 정말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네, 참 좋은 교구라서 그거를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일을 먹다가 이제 후식으로 과일을 먹다가 씨앗들을 하나하나 채집해 보는 거예요. 저는 사과 먹다가 사과씨 아이랑 보고 그거 이제 이렇게 놔두고 또 복숭아씨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복숭아씨 깨끗하게 씻어서 살짝 말려서 또 약간 모아주면 또 교구가 돼요. 아보카도씨도 너무 재밌잖아요. 네네, 그것도 네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말려주면 또 쪼글쪼글해지면서 교구가 되거든요. 조개 껍데기 아름다운 교구거든요. 진짜 아름답고요. 그리고 산책하면서 줍는 열매들, 나무 가지들, 나무 토막 그게 사실 원리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채집해서 잘 정선해서 아이가 잘 놀 수 있도록 바구니에 넣어주는 거. 그게 엄마표 저는. 그럴 때 생각해요. 창의성이 더 개발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네. 정해져 있는 교구들보다 네. 우리 주변의 자연물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창의적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그 교구가 정말 찐이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대바늘이나 코바늘을 뜨실 수 있다면 한 대바늘로 친다면 한 10코 정도, 한 이 정도 코 정도를 잡고 쭉 겉뜨기로만 길게 한 1m 정도로 길게 끈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거의 명칭은 달팽이 끈이라고 하는 또 교구인데 많이 사용하거든요. 발도르프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돌돌돌돌 이 끈을 접으면은 소근육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또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이 노래에 맞춰서 또 움직임도 가능하고 머리에 하면 머리띠, 허리띠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아이들이 인형을 그 달팽이 끈으로 이렇게 업어요. 그래서 어부바 하는 끈으로도 쓸 수 있고 나중에는 한글을 많이 가르친다. 우리가 학령기 즈음이 되어서 그럴 때 이제 자음과 몸을 소개할 수 있는 기다란 끈으로도 쓰일 수 있어서 내 아이를 위해서 하나 만들고 싶다면 그거 만들어 보시라고 싶거든요. 추천해.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특별한 어떤 지적인 능력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혹시 밖에 보고 된 거나 아니면 한국에도 좀 있는지. 그 루돌프 슈타이너가 쓴 교육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본인이 개인 가정 교사로서 이제 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만나서 전반적인 걸 보면서 이 아이를 도와줬을 때 그 장애라는 힘겨움을 좀 벗어냈다라고까지 이렇게 책에 나오거든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실제 제가 발도르프 학교에서 일을 했을 때 약간 경계선급의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정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제가 근무한 학교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 좋아졌어요.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학교를 되게 사랑하고 배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리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아름다움에 수업을 하고 어떤 방대한 양이 아니라 질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는 태도를 가르쳤을 때
학교를 너무 사랑했었어요. 하나같이. 그래서 방학이 싫고 방학이 싫고 계속 학교 나오고 싶어하고 너무 밝게 놀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모든 아이들에게 저는 이 발도르프 교육이 어릴 시절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하도 많아가지고 뭐 ADHD든 ADD든 이런 좀 경계선적인 위치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자연과 이런 행복, 그다음에 이런 놀이 중심의 교과가 아이들을 굉장히 치료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네.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많이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됐구나.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학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의 수업에서는 바로 이런 어떤 그런 도구교과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리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수학을 하더라도 그 전엔 수학과 관련된 몸의 움직임, 콩주머니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내 몸으로 뛰면서 1, 2, 3, 4를 한다든지 그거를 충분히 해서 어떤 뇌까지 어떤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네. 최재천의 공부라고 하는 네네. 책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네, 그 작가님이 자기 아이를 미국에 있는 발도르프 교육기관에 보냈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기 전에 1시간 운동장에서 뛰거나 놀거나 한 다음에 실제 수업을 한다고. 일본에도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도 그랬구나. 다 원리가 비슷하죠. 네네. 잠깐 한 10분이라도 몸을 깨우고 소근육이라도 깨우거나 그렇게 노래라도 하나 부르고 보통 노래 부르고 시 낭송하고 아름답게 열고 도구교과를 하거든요. 그렇게 10분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너무 하면 좋겠다. 네네네. 그 애들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거부감 있잖아요. 있죠. 학습으로 바로 가고 싶지 않은. 아직 잠에서 덜 깼는데.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맞아요. 이걸 충분히 해주면 공부를 해도 큰 저항감 없이 할 것 같아요.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쵸. 더 원하는 결과로 맞아. 똘똘하게 아이들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세기 거죠. 전에 콩주머니 하고 있고 놀고 들어가면 그래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 아이들이 구구단 할 때는 몸으로 해요. 그래요. 우리 몸의 흐름이 왜 리듬이잖아요. 심장의 어떤 박동, 그리고 이제 혈류의 어떤 흐름, 그게 모두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으로 먼저 뛰면서, 걸으면서, 모이면서, 또는 뭐 콩주머니나 공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수를 먼저 몸으로 하고 구구단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요. 의지의 요소거든요. 그래야지 의지가 발동이 깊이 되니까. 들어가서 쭉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좀 그럼요.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아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또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요즘은 계시고 발도르프 교육도 연수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또 아실 텐데 또 모르셨다면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팁 감사해요.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발도르프 학교에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몇 년 정도 가르치셨어요? 저는 이제 3년 가까이 그래요?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3년 가르치는 동안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업이 참 재밌는 게 주기 집중 수업을 해요. 그래서 국어를 한다고 했을 때는 4주 동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2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그 국어라는 교과를 쭉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적인 수업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4주 동안 충실히 그 수업을 딱 마무리한 다음에는 잠깐 내려놓고 이거를 망각의 세계로 잠깐 잠의 세계로 내려놔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수학이라고 하는 주기 집중 수업, 주기에 집중하는 수업을 이제 또 이어나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저는 되게 처음에 생소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배우면 왜 몰입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공부할 때도 왜 책 30권을 비슷한 계통을 쌓아놓고 쭉 보면 이제 준 전문가는 된다.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배움의 형태도 그렇게 집중해서 배우고 잠깐 내려놨다가 뭐 2학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걸 떠올려서 좀 더 심화해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고 그렇게 하는 주기 집중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요? 네네.
이런 원리대로 이런 교과를 이제 가르치자라고 하는 강의와 자료들은 있어요. 근데 딱 그거를 정형화된 교과서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의 주기 집중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들이 자료를 쌓아놓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발달론을 또 가진 아이들에게 잘 접목할 수 있을까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교사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교사의 상상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동기가 유발되면 이거는 사실 게임이 끝이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이 시를 외우고, 리듬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교과에서 가져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 눈빛을 보면 초롱초롱초롱.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너무 즐거웠어요. 가르치면서도. 아, 정말 보람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재밌으니까, 그 전에 있던 학교에서 좀 힘겨움을 겪었던 이제 경계선 아이들도 정말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익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걸 봤을 때, 큰 보람을 느꼈죠. 교사로서 되게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